먼저 SPC 삼립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파리바게트에 있어서 이제 회사인데요. 보니까 자회사를 이제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기로 이제 합의를 좀 본 것 같습니다. 노사 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들도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예전에 있었던 그 제빵 기사들, 파리바게뜨의 제빵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쵸. 뭐 몇천 명이 돼서 지금 보니까 5,300명 가량의 제빵 기사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단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 체인점으로 굉장히 많죠. 우리 도시 속에 어디든 가도 다 있는 그런 빵집입니다. 자, 여기서 일하는 그 제빵 기사들, 제빵사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일단 5,300명 가량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정식 고용된 것이 아니라 파견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업체에서 제빵기사 업체에서 이제 파리바게뜨로 파견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고용이 아니라 이제 계약 관계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부분들로 이뤄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식적인 고용 관계, 정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라던가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권한,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당히 노사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소송 등등으로 인해서 그 법원에서 나왔어요. 그 판결이. 그래서 이제는 그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제빵 기사들을 정식으로 고용해라 라고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파리바게뜨 측에서는 이제 고용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밝혀진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파리바게뜨 자체가 고용한 것은 아니고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에다가 이 5,309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고 어쨌든 자회사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파리바게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 혜택이라던가 근로 조건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이 동일하게 이 규지가 된다라는 측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파리바게뜨의 이 모회사가 바로 SPC 삼립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식과 관련해서 연관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주식 관련해서 보시면은 별로 주식 회사에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회사에서는 이 정식 만약에 원래 고용한 직원들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을 5,300명이나 고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죠. 재정적으로. 뭐 복지 혜택도 아까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는 건 회사에서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돈을 더 추가로 비용을 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이 더 들어간다. 5,300명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다라는 측면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날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4거래일 연속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승 흐름이 나타난 데는 악재 해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그 9월 달까지 계속해서 빠지는 9월 달까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종목이 5월 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가량을 주구장창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다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의 기미를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등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악재 해소라는 측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가 이제 딱 나왔죠. 그래서 악재가 그동안 이런 악재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뉴스에는 공개가 돼서 이제는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 그래서 영원한 호재도 없고 영원한 악재도 없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SPC 삼립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SPC 삼립의 파리바게뜨 이제는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다. 회사 자체가 고통받는 일이 없다. 예전에 뭐 보시면 법정에서 뭐 이렇게 돈을 과징금이나 여러 가지를 지급하라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서 큰 금액이 비용이 나와서 갑자기 뭐 적자로 돌아서는 기아차 같은 경우가 그렇죠. 기아차가 이제 통상 임금 때문에 갑자기 적자로 돌아선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 다시 한번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악재 해소가 오히려 새로운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C 삼립이 그동안 뭐 22만 5천 원
원부터 11만 9천 원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이제 14만 9천 원대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그 전에 22만 5천 원대까지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를 좀 크게 보자면은 사실상 SBC 삼립이 41만 원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2015년에 41만 5천 원이었으나 현재 상황은 그의 50% 하락에도 못 미치는 14만 9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한 60% 이상이 저렴한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측면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파리바게트라는 그 브랜드 가치 빵집으로 보시면은 뭐 1, 2위를 다투고 있죠. 뚜레쥬르 등등과 함께. 자,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은 창출될 것이다. 라는 측면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 41만 5천 원까지 가긴 힘들다 하더라도 20만 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SBC 삼립은 파리바게트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여타 브랜드들이 상당히 수익성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삼립이죠. 삼립이 이게 뭐 빵입니다. 빵. 그래서 뭐 이 마트라던가 슈퍼마켓 등등에서 파는 이런 빵들, 일회용 빵들 뭐 만들고 있고요. 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샤니. 그리고 테이블 8. 그리고 최근에 뭐 프랜차이즈 상표로 나오는 것은 비즌. 그리고 뭐 따삐오 등등의 이런 새로운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샤니나 이 삼립 같은 경우는 뭐 삼립 호빵 등등 굉장히 오랫동안 뭐 수십 년 동안 사랑을 받고 이 브랜드로 가치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뭐 파리바게트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인 악재에 대한 해소 이런 부분들 봤을 때 SBC 삼립이 이제는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